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료가 자동 결제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셨죠? 우리는 지금 클리닉 한 번이면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평소처럼 앱을 켰는데 모든 메뉴에 주문 불가가 떠 있고 결제창에는 잔액 부족이나 시스템 접속 제한이라는 무서운 글씨가 뜨면 어떨까요? 내 통장에 분명 돈이 있는데 왜 그러냐며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먹통이라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우리나라라는 자동차의 기름, 즉 달러가 잠깐 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금을 모으고 기름을 채워 넣으니 다시 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차의 엔진 자체가 녹아내리고 타이어가 빠져나간 구조적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1,900조 원의 가계부채, 3,000조 원의 국가 빚, 그리고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0.6명의 출산율.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파멸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라는 플랫폼이 로그아웃되는 날, 당신의 소중한 돈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그거 사실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로 국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이 종이를 가져오면 10,000원어치 가치를 보장해 줄게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백화점에 가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달러라는 프리미엄 상품권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돈인 원화는 그 백화점 안에 한국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사은품 쿠폰 같은 거예요. 매장의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쿠폰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장 주인이 빚만 잔뜩 지고 손님도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겠죠. 저 집 조만간 망할 것 같아. 이 쿠폰 빨리 써버리거나 달러 상품권으로 바꿔야 해 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쿠폰을 버리고 달러를 찾기 시작하면 환율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어제는 10,000원이면 사 먹던 짜장면이 내일은 20,0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돈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돌려막기 중일까요? 국가 부채 3,000조 원.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카드로 긁은 할부금입니다. 카드사는 보통 우리가 돈을 잘 벌면 한도를 늘려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예전만큼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런데 복지나 연금 같은 지출은 매달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카드값을 갚고 있는 위태로운 직장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너 이제 돈 갚을 능력 없지? 한도 줄일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제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도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둔 내 돈 5천만 원은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경제학의 가장 추악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조금, 약 7%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예약한 식당에 테이블이 7개밖에 없는 셈입니다. 평소엔 손님들이 제각각 오니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 식당 곧 망한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 10명이 동시에 들이닥치면 어떨까요? 주인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정지 편말을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이체가 되죠.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는 은행 위험하다는 글이 SNS에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앱으로 돈을 빼기 시작했고 단 하루 만에 은행이 망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하루에 10만 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걸 겁니다. 내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당장 오늘 먹을 쌀 한 가마니를 못 사서 굶어야 하는 비극,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종교죠. 결국엔 오른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제도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게 쓰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이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고 은행은 대출금을 못 받아 흔들립니다. 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마비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집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받아줄 젊은 세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엄청난 이자와 세금만 뜯어가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공포는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면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 계명입니다. 로컬 쿠폰을 버리고 진짜 현금을 챙기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100% 우리나라 돈이라면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바꾸십시오. 앱으로 하는 달러 예금도 좋지만 위기 시 인출 제한에 대비해 실물 달러 지폐를 일정 부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빚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올가미입니다. 금리가 널뛰는 시기에 빚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지금이라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자산은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빚이 없는 자는 버틸 수 있지만 빚이 있는 자는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시스템이 멈췄을 때의 보험을 드세요. 전산망이 해킹당하거나 국가가 외환 거래를 막아버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실물금과 국경에 상관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5% 정도는 보험이라 생각하고 보유하십시오. 네 번째, 6개월치 생존 당황을 만드세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금융 전산망이 셧다운되면 카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5만 원권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쌀, 물, 비상약 등 생필품을 미리 비축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오늘 사둔 쌀 한 가마니가 내일은 황금보다 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97년 IMF 당시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은 설마가 사람 잡았다였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은행도 회사도 위기가 오면 자신들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결국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부하며 행동하는 당신뿐입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줍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올 기회를 잡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죠?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듯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백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가치가 있었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